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하나 개발을 하려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점거하면 자기는 이제 휴가 가는 거지. 경제의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규제 완화라는 문제도 작은 어떤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재자가 일주일에 120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단순 노동을 가지고 과거에 가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60년대 수출을 했고 또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또 인도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첨단 이 과학기술을 더 습득하고 또 연마를 하는 것이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이라고 하면은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게 들으셨는데요. 지금 들으신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발언은 윤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노동 문제와 정책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온 내용입니다.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의 이런 발언은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말실수도 구설도 아닌 일관된 자기 주장인데요. 망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의 생각인 겁니다. 22일 전북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윤석열 후보, 청년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윤 후보는 하지만 매번 청년들과의 행사에서 늘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요. 1시간 지각은 기본이고 많으면 3시간 지각하는 기록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년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들으셨던 내용의 그의 발언들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주자, 120시간 노동, 아프리카, 비정규직, 150만 원 받고 일하는 걸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주 120시간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그의 주장. 그건 다시 말하지만 그의 일관성 있는 철학이자 가치관입니다. 이제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는 자기 주장을 새롭게 내놨는데요. 이것도 실언이나 망언이 아니죠. 그의 철학인 겁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헌법에도 자유는 경제 상황이나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되는 권리이자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 발언인데요.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했던 대한민국 검찰청장 출신의 대권 후보가 헌법조차 모르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이러한 반복적인 발언은 실수가 아닌 거죠. 이건 그의 인식 수준인 겁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일일 텐데요. 또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줄기차게 외치면서도 미래엔 휴대폰 외부로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 시대가 온다고 말해 모든 일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그의 현실 인식 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과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청년과의 소통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디지털 시대의 현실 인식 수준도 없는 백치의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실만 확인했는데요.
매일같이 입만 열었다 하면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 후보.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식은 기본이고 무지는 옵션인 거죠. 최소한의 철학도 시대를 통찰하는 시대정신조차 없는 그로서는 이런 자기주장과 억지궤변은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일일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는 게 뭔가 물어봐야 할 상황인데요. 박근혜와 반기문을 섞어놓은 듯한 함량 미달의 후보. 준비도 안 된 그는 왜 나온 걸까요? 이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빅픽처, 극우 보수 괴멸 작전이었을까요? 차라리 그게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북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국힘당 윤석열 후보.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을 받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부터 길게 설명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존재하고 뭔지도 알게 된다면서 극빈층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당장 저소득층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국가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나 알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서 오신 분인가 싶은데요. 스마트폰으로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몇 년 안에 생긴다고 윤 후보는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미 워크넷을 시작으로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스카우트, 인디드, 잡플래닛, 알리오, 피플앤잡, 월드잡, 나라일터 등 수십 가지 구인구직 앱은 이미 10년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정말 몰랐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체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현실인식 수준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혹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 줄은 아는 걸까요? 아마 그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 앱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게 될 거라는 말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전주에서 대학생들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며 한 발언이 모두를 경악시켰는데요. 앱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새로운 기술로 제시한 윤 후보의 발언이 황당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청년 체감 실업률이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불안감이 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고용된 사람에게도 만족감을 못 준다. 결국 민간 주도로 돼야 하고 기업이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코딩 알고리즘에 대해 학교와 정부에서도 재정을 투자하고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하고 디지털 고도화가 되어 있는 졸업생은 절대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며 디지털 인재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떤 데는 넘쳐나 그런데 이쪽에 대한 것만 학교는 막 공부를 시키려 하고 여기엔 제대로 수요 대응을 못한다면 그걸 늘 실시간 미스매칭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자리 수급 불균형을 거론하며 문제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어이가 없었던 거죠. 윤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미 구직자와 회사를 이어주는 취업 포탈 서비스가 있고 정부에서도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힘당 누리집 게시판에는 핸드폰으로 구인구직하는 시대는 한참 전에 왔다. 윤석열은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판에도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미래에는 구인구직 앱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느냐며
윤 후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홍 의원은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라는 댓글을 달았고, 온라인에서는 2008년 한나라당 당권에 도전한 정몽준 최고위원의 버스비 70원, 2016년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의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느냐는 국정감사 발언과 겹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더 말해 뭐합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모질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척 창피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출마를 선언했을까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울산 합의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결국에는 후보가 결국 선언했던 것 중 하나가 이준석 그냥 익살스럽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예.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겠다라는 거는 선대위 운영에 있어가지고 우리 선대위의 자율적인 운영이나 아니면은 전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를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개선 정리가 됐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실제 딱 한번 테스트 대회에 오르니까 동작 안 했잖아요. 작동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후보를 돕지 않는지에 대해 서운하다. 서운하다는 감정이 섞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서운하다는.